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치러지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벌써 많이 잊으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슬로건을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 그러니까 성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의 경제라는 것은 그냥 퍼주기 경제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최저임금 올려주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소득을 올려주면 그걸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사실은 어떤 경제적 논리도 없는, 국민들 듣기만 좋은 소득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그 소득을 늘려주는 게 기업들이 발달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돈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곳간에서 돈 퍼주면 국민들 소비 많이 하고 그러면 경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곳간에서 돈이 그냥 펑펑 솟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일정 수준의 성장을 해야지 소득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경제의 기본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그거 잊어버리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소득 주장해 왔던 분입니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주장이죠. 좋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말은 그럴듯하지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도 내내 25만 원씩 기본소득 주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으로는 나라 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 이거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 보호해야죠. 어려우신 분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두텁게 보장하고, 아파도 병원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건강 잘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들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잘 사는 사람도 나라에서 돈 준다면 싫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고 살만 하지만 나라에서 10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게 바로 매표행위고, 그게 전문적으로 포퓰리즘, 남미를 망국의 병으로 빠뜨린 포퓰리즘입니다. 이 포퓰리즘은요, 무슨 자연자원이 매우 풍부한다거나 또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줘도 되는 나라에서 주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계속 석유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국민들에게 그냥 돈 나눠주고 석유 공짜로 쓰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미래에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내 정치 지도자가 지갑에서 꺼내서 내 돈을 그냥 아들에게, 조카에게 용돈 주듯이 나눠주듯이 하는 이런 경제 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반대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미래 성장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잘 아시잖아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을 하면 그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막 퍼주자는 거죠. 지금 아마 민주당 정부가 말로는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기업이다, AI다, 반도체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만, 결국은 저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기업들이 번 돈 뺏어다가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 않겠죠. 그렇게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텔레비전도 새로 구매하고 자동차도 사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제정책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산불 이번에 난데 대한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는 민생 관련 예산,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짜서 12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짜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요, 작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반영시켰으면 특별히 이럴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예산안 일방적으로 삭감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했는데 속셈은 뻔합니다. 무슨 뭐 지역화폐 같은 거, 공식 명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또는 뭐 기본 예산,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선심성 예산 또는 헬리콥터 예산, 이거 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짜가지고 왔더니 어제 급기야는 행정안전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정액하겠다라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저희나 정부 쪽에서는 반대를 했죠. 참 이렇게 합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있던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만듭니다.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9,000원에 팝니다. 10% 정도 할인해 주는 거죠. 대신에 이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동네 음식점 가서 또는 우리 동네 미용실 가서 또는 목욕탕 가서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하니까 이게 경기 진작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몇천억 원씩 지금 발행을 했고, 그게 전국으로 걸쳐서 지금 전국의 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일정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전문 기관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별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9,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쓰는 데라는 것이 대부분 그 지역에 아주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학원 같은데 또는 아주 맛집으로 이름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 이런 데 가서 쓰게 되고, 또 그만큼 그 돈을 쓰게 되니까 다른 데 가서는 또 소비를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만 지역 사랑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거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니지만 10% 할인해 주니까 공돈이 생긴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 아마 주변에서 상품권들 많이 구매를 해보시고 선물도 받아보셨겠지만 상품권은 돈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꽁돈이 생긴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주자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무슨 시민들에게 꽁돈을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뭐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뭔가 꽁돈을 받는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000원짜리 한 장 상품권 발행하려면 2에서 3% 정도의 발행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라에서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지만 이거는 어떤 업체가 맡아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유통시켜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뭐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2%면 얼마죠? 20억 원이죠. 이 정도의 발행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특정 업체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의심들이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1조를 발행하면 적어도 200~300억 정도는 어떤 업체가 가져가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게 과연 지역사랑 상품권이 되겠습니까? 소비 진작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그 소비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상품권 발행 비용은 발행 비용대로 들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계속 추가 경정 예산을 발행해서라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를테면 뭐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지역 경제에 피해를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전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없으면서 발행 및 유통 비용만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20만 원을 주면
이 돈을 어디에선가 쓰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다른 곳에서 안 쓰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돈 쓰면 되는데 카드 쓰면 되는데 상품권 만들어서 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거는 어떤 의도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내가 국민들에게 뭔가 큰 혜택을 베풀어 준다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국가 돈 막 퍼주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또 세금도 늘고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국가 돈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세금 내는 돈이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지 낼 수 있는 돈들입니다.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결국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에게만 결국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민주당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정책 많이 했죠. 각 집에 태양광 판넬 설치해서 전기세 아끼게 해주겠다. 깎아주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태양광 패널 만드는 업체만 먹튀한 거잖아요. 그거 팔아먹고 지금 하나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정책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먹이사슬을 위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복잡한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만약에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는 6월 3일 날 투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곡간을 막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경제하면 정말 저는 10년 안에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를 잘 알고 경제 성장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이런 집권 세력이 다음 정부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집권 세력이 어떤 곳인지 정말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재명식 경제정책, 이재명식 눈속임 정책에 혹시라도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